아까 이정인 선생님은 아까 뭐라도 붙잡고 뭘 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그것도 다시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능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이제 방식에 대한 체계로 이야기를 좀 알려주시죠. 체계. 예. 체계로부터는 일단 예. 저는 국어도 수학처럼 단계적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단계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개념. 특히 문학적 개념 이런 거 진짜 아이들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물의 차이 이런 것도 다 사실 수학처럼 X, 네. Y 방정식 이런 것처럼 개념의 영역인데 이런 것도 이제 친구들이 다 감으로 풀어버리면 그게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네. 자기 안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게 그래요? 그게 그 객관인지.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수학은 못해도 감정이입은 잘합니다. 맞아요. 제가 친구들 얘기 잘 들어주면서 공감도 하고 제가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다 고민 상담해 선생님 제가 감정이입을 공부해야 네 친구 됩니까? 8등급에서 너도 감정이입에서 8등급을 맞았냐 너도? 국어에서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네. 정리를 안 한다. 네. 전혀 안 되어 그렇구나. 있어요. 고3 친구를 가르쳐도 충격적이네. 가르쳐도 정리가 하나도 안 만만히 되어 보죠 있어요. 좀. 네. 네, 맞아요. 그냥 뭐 그런 거 그거겠지 이런 식으로 만만하게 그리고 보고 또 넘어가요. 영어 수학에 비해서 될 것 같거든 뭔가 맞아요. 하다 보면 영어 수학은 애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예 못 푸니까. 근데 그거는 가끔 풀면 잘할 때도 있거든요. 몇 문제 맞히고 그렇게 버티려고 이제 많이 가끔가다. 네, 그 다음 네. 단계는 뭡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유형별 수능 유형별로 이제 공부를 문제풀이부터 하는 건데요. 유형별이요? 네. 예. 이제 뭐 비문학, 문학, 화작문 이걸 다 그렇죠. 나눠가지고 실제로 친구들이 이거 보고 이건 비문학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작문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르쳐 보면 중학교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유형별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아까 1단계에서 언급한 그 개념을 어떻게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뭐 연계된 심화 문제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가서 네. 유형별 학습하고 네, 이제 수학이랑 좀 복잡하게 똑같이요. 네. 이제 심화 문제 풀듯이 접근하는 게 네. 기본적인 단계인데 아이들은 그냥 모의고사를 풀거나 네.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순서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죠? 네. 예. 뭐 이정민 팀장님? 이정관. 죄송합니다. 이정관 팀장님. 네. 합치세요. 네. 이정관 팀장님은 뭐 또 이 3, 4등급 때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3, 4등급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이제 비문학은 사실 상위권한테도 어려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손 대기가 그냥 이제 겁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문학을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도 만약에 문학이나 뭐 화법, 작문 등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부담이 좀 덜한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이려는 시도를 하면 비문학을 풀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원어민이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정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시간 어떻게 단축시킵니까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개념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개념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 환기라는 단어를 보고 고민할 시간에 바로바로 체크를 할 거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줄면 비문학에 투자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비문학에 투자가 되는 다시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네. 비문학 어렵네. 독서 지문을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다른 그쵸. 걸 줄여야 돼요. 다른 걸? 예. 시간을. 그쵸. 문학이나 문법. 그리고 이런 제가 것들. 말씀하셨는데 1등급 애들도 제가 독서가 약해요. 맞아요. 2등급 애들도 제가 비문학이 좀 약해요. 맞습니다. 3등급 비문학이 약해요. 4등급 애들도 비문학이 약해요. 아니 넌 그냥 국어가 약한 거야. 3등급부터 국어가 약한 거예요. 그쵸. 그냥. 예. 비문학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비문학에서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웃긴 거는 비문학이 약하니까 4등급 애들이 비문학 강의랑 막 듣고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안타깝죠 제가. 그럼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적이 빨리 안 오르죠. 아이들은? 그게. 문학이 가장 무난해요. 화작이랑. 문학이랑 화작은 노력한 만큼 딱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법은 사실 3, 4등급 학생들 특징일 거예요. 문법을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워하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문법은 모르면 못 푸니까 그냥 공부하려고 보면 또 가장 막 설명도 짜증나죠, 많고 그러니까 문법은. 그러니까 안 해요. 똑같은 거 아까 수학이랑 똑같이. 안 해요.
저는 정 안 되면 예. 그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수능은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고 네. 정말 너가 책 읽는 능력도 없고 정 안 되면 저는 단어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예. 가르치거든요. 단어 중심으로. 네, 단어 중 이제 글 안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작가가 예를 들면 그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얼른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부정적이다 반대다 이러면은 세모. 정의나 중립적인 개념이면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 때 문제 풀거나 필기를 할 때 이제 이 글에서는 작가가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했었지 네. 이렇게 하고 선지에다가는 그러면 이 작가가 아까 그 개념에 대해서 동그라미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지는 세모 네. 세모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 선지는 옳지 않은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를 식으로 뽑아내서 지문 공부하는 분석을 식으로 할 때 뭐 키워드를 잡거나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라는 네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방법 아닙니까? 2, 3, 4등급에.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어려워.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왜냐하면 같은데. 이게 글을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읽고 네 맞아요 뿌옇게 생각해서 느낌으로 푸는데 아. 키워드를 잡아내면은 적어도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잡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글을 읽을 때도 집중이 되고 더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 때 네. 아이들 보면은 찬성 동의 이런 거는 그래도 애들이 골라낼 수 있으니까 네. 긍정적인 입장이다, 부정적인 입장이다. 왜냐면 이런 거 갖고 문제 만들기가 쉽거든요. 네. 예, 선지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런 팁까지 좀 주신 것 같고요. 이 아이들, 이 3, 4등급 대 아이들을 위한 뭐 또 다른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꿀팁 같은 거? 이거 듣고 지금 어머님들 성적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안 올라가면 두 분 아웃됩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네. 단어장만 만들어도 정말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 진짜로? 단어장만 만들어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단어장 만들라는 얘기. 저는 이게 아이들도 단점이 꼼꼼한 아이들은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굉장히 그 만족감을 느껴요. 안 봐. 그래서 저는 만들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한 달만 읽어봐라. 봐도 그쵸. 너무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근데 5분 10분밖에 그 시간이 안 걸려요 보는데 근데 안 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근데 애들. 이제 좋은 점은 영어 단어보다 훨씬 빨리 외워요. 빨리 볼 수 그렇죠. 있지. 네, 한국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똑같아요. 제가 가장 입시적인 측면에서 국어가 4등급인 애가 수학도 당연히 4등급이 안 나올 거고 다 똑같을 거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학 과학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문계 기준으로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3학년 기준에서 단어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저 팀장 이상한 애지. 당장 기출 그러니까 수능 지금 연계 교재 바빴겠는데. 특강 설명 특강 풀어야 돼 무슨 단어야. 단어장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히. 네네. 하지만 단어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쵸. 왜냐면 영어 단어야 뭐 8,000단어, 심한 경우에 15,000, 13,000단어까지 외우잖아요. 예. 근데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껏 만들어봐야 800개에서 1,200개면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한두 등급 올라가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뭐 성적을 안 올리고 그렇구나.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3, 4등급이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리고 만들기 체감이 때문에. 안 나요. 왜냐하면 단어만 외운다고 등급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설명 특강 보는 게 더 안 나요, 선생님? 차라리? 아 근데 수능 특강에도 단어가 다 나와 있고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단어를 내가 한 페이지 내에서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그래요? 이렇게 모른다고 우리 이런 아이가? 생각을. 예. 그 정의를 본인이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예, 그쵸. 아, 그렇구나.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정관 팀장님 이제 그런 걸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네, 그쵸. 그렇게 아무래도 좀.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정인 선생님은 뭐 또 얘기할 거 있어요? 저는 뭐 정리하자면 예. 이제 제가 아까 책만 읽으라고 한 게 비체계적으로 달려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네네. 자투리 시간에 이제 통학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문학 작품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시중에 수능 문학 작품 만화책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엄청 친절합니다. 요즘에 수능 네. 교재가. 네, 그래서 그런 거 혹시 흥미가 없으면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이나 뭐 이제 화장실 가서 네. 큰일을 볼 때 그런 책으로 네. 좀 익숙하게 하고 들어가자. 익숙해지고, 네, 글 읽을 때 이제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충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필기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지문 보입니다. 분석하는 답이.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상위권 얘기도 잠깐만 할까요? 이 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한 1, 2등급 꾸준히 나오는 분들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과외를 왔다. 어떻게 접근해야 이게 돼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애들 말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왔다 애들 갔다. 있잖아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경계. 애들. 얘네들 얘네들 안정적으로 나오는 어떻게 애들은 그냥 안정 나올 거니까 네. 그거는. 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은 다들 열심히 하고 이제 3, 4등급과 좀 달리 정말 열심히 하고 근데 얘도 단어장 만들어야 됩니까? 단어장은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고 하는데 보통 다 알아요. 웬만한 건 다 알고 뭐가 있는데 문제가 얘네들은. 그렇군요. 이 친구들은 뭐를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만 틀린다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고 다 네. 골고루 잘하기 때문에 어떤 네. 때는 화작 하나 틀리고 네. 어떤 때는 문학 하나 틀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만약에 추천을 기도해야 한다고 되나요? 하면 뭐. 기도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선지는 또 따로 정리를 하라고 해요. 선지 분석.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하면은 그 선지만 따로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애들이 뭐 글을 읽을 때 서술을 날려 읽는 뭐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좀 날려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 가지의 개념을 물어보면은 앞에 거는 좀 포인트 있게 보고 뒤에 거는 날려버린다든지 이거는 각각 학생들마다 다 다른 어떤 글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안 좋은 습관을 좀 고치려면은 선지를 분석해보거나 틀린 문제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내가 이런 걸 틀리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아 역시 과외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런 좀 실수하는 포인트 패턴들이 있나요? 예,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글을 읽을 때. 네네네. 그래서 선지를 날려먹으면 사실 비문학일 때도 선지 뒤에 부분 서술로 날려먹으니까 비문학도 틀릴 수 있고 화작에서도 틀리기도 그래서 하고. 애들이 자꾸 잘못 봤다고 그러는 거구나. 예, 그렇죠. 잘못 읽었다고. 예. 난 그게 뭔 소린가 했네. 그런 그런 어떤 경우가 나쁜 많아요. 어떤 습관들이 형성이 돼 있을 수 있다. 네네네, 1, 그런 2등급 왔다 부분이.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선지 같은 거를 뭐 다시 손으로 씁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틀리기 때문에 손으로 예. 써도 금방 써요. 그러니까 어. 뭐 손으로 쓰고 요즘에는 사실 고등학생들도 아이패드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럴 사진 때는 찍고 막 예, 이러더라고요. 찍어서 그냥 붙여놓고 해도 모아만 놔도 사실 좋다고 한장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학생들 근데 뭐 네. 도움으로 쓴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자신이 네.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어쨌든 없애는 게 나은 거죠. 선지들을 틀린 자기가 잘못 해독한 거죠. 잘못 네네네, 해석한 그쵸. 선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자꾸 이게 네네네, 리마인드, 피드백을. 피드백을 하는 거네요. 네. 좋은 이재현 방법이네. 선생님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친구들 중에 이렇게 국어 왔다 갔다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아, 여기.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꼼꼼이랑 빨리가 양립이 안 되는 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친구- 얘기네요. 이전 같은 네네 친구들이랑. 비슷한 얘기.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 부분 중에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선지가 네. 제가 이제 많이 풀어봤는데 2013년 이전까지는 선지가 굉장히 단순한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문이 어려워도 그러니까 선지가 뭐 한 그러니까 번밖에 안 꼬여 있고 수능 기출 말씀하시는 거죠? 모의고사랑 예. 수능 기출 보면은 예. 한 번밖에 안 꼬여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직선적인 굉장히 그런 네. 서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선지도 한 두세 번 꼬아서 내는 아니다 맞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닐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막 네. 아. 네, 소위 말해서 말장난하는 선지들이 네. 굉장히 네네.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저는 문제 풀 때 제발 이렇게 연필 들고 딱딱 끊으면서 읽으라고 가르쳐요. 뭘 끊습니까? 선지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네. 요즘 선지 추세는 뭐뭐 하지만 또 다른 말 해놓고 뭐뭐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 꼬아놓은 선지가 있으면은 그럼 뭐 의미 덩어리별로 네네 이렇게 끊어서 착착착. 끊어서 하고 그 선지 앞에 부분이 맞고 뒤에 부분은 틀릴 수 있는 선지들이 진짜 그렇겠네.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앞에 선지 공부할 때도 앞에 이렇게 O 뒤에는 틀렸으면 X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네요. 선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놓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 선지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수능 좀 평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수능 평가원이 이제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거네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국어 문제집 만드는 일도 했었었는데 그래요? 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뭐 최근 5년간 선지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교재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조금 읽어보고 이제 요즘은 선지가 진짜 두세 번 꼬아서 나오는구나. 그거는 알아야 되는 위기감을 느끼면 대충 읽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되게 예. 법원에 가야 될 문제네. 이거 평가원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왜 문학 같은 거 보면은 다음 중 문학 윗글에 있는 기역과 용법이 같은 것은 해가지고 기역 읽어보면은 뭐시여 그것은 그것이 아니지 막 이렇게 꺼놨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본문 읽어보면은 다른 예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이제 하면서 푸는 거죠. 어렵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1등급, 2등급의 경계가 명확해요. 맞아요. 뭐 네. 킬러 문항이잖아요. 근데 국어는 뭐 어떤 애들은 독서를 들고 어떤 애들은 뭐 문학들 막 이래요. 지죽박죽에 선지의 어떤 힌트가 있다. 그리고 또 최상위권에선 접속어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좀 취약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접속어? 그러니까
지문에서도 그렇고 선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찬성하는 듯 했지만 반대하는 선지가 있고 일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일부분은 테이킹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의 선지들 그런 것들을 접속어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접속어에 약한 친구들은 저희 엄태욱 선생님도 계속 이 얘기 하셨잖아요. 선지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선지 해장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과외 선생님들이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네요. 이 아이들이 그 긴 선지 요즘 길어지고 있다면서요. 선지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읽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렇게 꼼꼼함과 뭐라고요 아까 꼼꼼함과 빨리가 양립이 안 된다가 이런 이제 나쁜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게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그런 연습인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좀 제일 성공한 케이스 있습니까? 과외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년 전에 네. 이제 친구 사촌 동생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 사촌? 네, 친구의 사촌 동생. 네네. 갑자기 이제 고3인데 좀 과외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때가 수능이 7주 남았었어요. 에이. 그래서 제가 2달?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이거 제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네, 정말 가능합니다. 네. 아마 이제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7주. 네, 그래서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몇 등급인데 물어봤더니 지금 3등급인데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막 이렇게 얘기를 예, 했더니 들어보니까 뭐 체육 특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했나? 그래서 이제 다른 건 가망이 없고 여기서 이제 국어를 2등급을 올리는 게 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7주 동안 알겠다 일단은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서 뭐 방금 말씀드린 거 다 했어요. 단어장도 정리하고 단어장 7주 전에 단어장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때는 이제 계속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면서 너가 이번 모의고사에 모르는 단어 빨리 다 정리하고 네 선지 정리하고 아 그래요? 절박하면은 집중력이 극한으로 끌어올라갑니다. 그쵸, 그때 학생들이 네. 단어장 만들게 시켰고 선지 분석하게 시켰고 네네네. 또 계속 이제 문제 많이 풀리실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뭐 이제 수업도 문제 계속 접근하는 하시고. 방식이나 어떻게 이런 거. 됐습니까, 걔가? 결국에는 이제 그때 당시로 2점 차이로 1등급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제가 그걸 맨날 이렇게 팔고 다니고 성적표를 이렇게 자랑 삼아서 수업을 많이 예체능 땄죠. 친구 중에서 예체능 친구 중에서 효과가 있네 이게. 공부를 못하는데 그동안 안 해가지고 못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센스 감각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안 한 거야. 이런 친구들 한두 달 만에 하면서 확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어쨌든 수학은 안 했을 거고 국어에 최대한 집중을 했을 시간이고 네. 네. 그죠. 그리고 체육하는 애들이 끈기가 있어요. 예,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네. 애들이 그쵸. 성실합니다. 공부가 더 쉽죠, 걔네들 예, 그리고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절박함.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찍은 것도 몇 개 맞지 않았을까. 그건 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네, 1등급 이런- 성적표만 봤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맞아요. 합쳐져서 아 근데 어쨌든 실제로 본인의 어떤 테크닉적인 게 다 먹힌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정민 선생님은 뭐 자랑할 만한 뭐 사례 있습니까? 저는 좀 사연이 있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도 가르치고 예, 예.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하루에 7시간 최종 공부를 하면은 국어를 5시간씩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5시간을 해요? 네. 그랬는데 내신도 이제 200명 중에 100등 약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러다 보니까 과외도 굉장히 많이 바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하면서 약간 과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좀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나서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하면서 뭐 심리학책 같은 것도 많이 봐보고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개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문제만 푼 거죠. 네, 고등학교 대비, 수능 대비 문제만 그것도 중3 때부터 엄청나게 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가르쳤는데 개념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공부해오던 양이 있어서 개념을 딱 가르치니까 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너무 뿌듯했던 게 이번 이제 1학년 처음 이번에 들어와서 99등 했습니까? 아닙니다. 93점을 맞았어요. 내신을.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 3등급 정도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기본 개념만 가르쳐도 그렇게 쭉쭉 올라간다고요? 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상한데? 공부량이 되어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1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갈 힘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달려갈지 대충 길만 보여주면 그럼 우리 끝까지 애들이 가요. 그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 4등급 때 애들은? 내신이요? 네.
전체적으로.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수능이든 내신이든 개념이 정말 너무 부족해요. 그래요? 너무 뭐 그러니까 개념만 어머님들이 세 달을 가르쳤어요. 뭐 학원 뭐 이렇게 보내놓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아.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개념을 뭐 디테일하게 가르쳐줘도 자기가 자기 걸로 안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축구 알겠습니다. 메시 축구하는 거 본다고 축구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국어 모의고사 국어 이제 과외 선생님들 모시고 제일 충격적인 게 단어장 만들어라. 수학 개념 외우듯이 개념 외우고 이런 거 강조하시는 거가 굉장히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국어 뭐 하면 야, 책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머님들도 많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분 또 보내야 돼요. 저희 한 분 더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하시고 가시죠. 일단 펜타키 선생님이 컨설팅을 받고 연세대학교에 진학하는 저 때문에 간 건 아니죠. 본인이 할 역량이 있으니까 간 거네. 근데 특기자는 이거 약간 기술 쓴 거 아닙니까 펜타키? 근데 그때는 제가 아마 생각 안 했던 거 쓰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많이 도와주고 싶은 거 도와줬고 학부모님들한테 감히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외했던 그 친구도 과외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국어가 제일 힘들대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셨었어요. 어머님이? 예. 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점수나 등수에 아이들 앞에서 너무 연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마음을 비워라. 비운다기보다는 그 비우는 척이라도 좀 학생 앞에서는 좀 연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시면 굉장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개괄적인 얘기긴 한데 학생들 진짜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성적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친구들 다 행복하자고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정관 팀장님. 뭐 저는 그냥 뭐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한테 그냥 한마디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똑바로 된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 의심하고 한 번만 찾아보는 수고만 해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파에듀 최고의 국어 베테랑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어머님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국어 학원의 공부 방법이나 아이들의 공부 방법 이런 거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어 두 선생님, 이정관 팀장님, 이정민 선생님이죠? 이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